지금 미국이 조용히 검토 중인 정책 하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한 관세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내용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건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닙니다. 산업 전체의 흐름을 흔들 수도 있는 변화입니다. 지금 미국은 수입 제품 안에 철강이나 알루미늄이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금속의 약 50%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냉장고, 기계, 건설 장비까지 대부분의 제조 제품들이 여기에 걸립니다. 금속이 조금만 들어가도 관세가 붙습니다. 아주 조금만 들어가도 붙습니다. 그게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계속 같은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정말 공정한 방식일까? 금속이 조금 들어간 제품과 많이 들어간 제품을 같은 기준으로 보는 게 맞을까? 이 질문이 계속 쌓여왔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결국 정책 변화 논의로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포함 여부가 아니라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기준으로 나누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포함됐냐 아니냐가 아니라 얼마나 들어갔냐입니다. 이 기준 하나가 바뀌면 생산 전략도 바뀌고 가격 정책도 바뀌고 공급망까지 바뀔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멈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금속이 적게 들어간 제품은 관세가 줄어든다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산업은 어디일까요? 자동차일까요? 가전일까요? 아니면 건설 장비일까요? 어떤 산업이 먼저 반응할까요?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이미 시장은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관세 시스템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수입 제품 안에 철강이나 알루미늄이 들어가 있으면 그 금속 가치에 대해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구조는 미국 내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명확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 한 대를 보면 철강과 알루미늄이 여러 부품에 나눠 들어갑니다.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이 비용을 계속 감수해야 합니다. 그 비용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가격으로 이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질문이 나옵니다. 그 부담은 누가 감당할까요? 기업이 전부 감당할까요? 소비자가 나눠서 부담하게 될까요? 가격이 오르면 결국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않을까요? 이 질문들이 쌓이면서 지금의 구조에 대한 불만이 계속 커져왔습니다.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바로 금속 함량 기준입니다. 많이 들어간 제품은 많이, 적게 들어간 제품은 적게, 훨씬 세밀하게 나누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이 구조가 실제로 바뀐다면 어떤 제품이 가장 먼저 혜택을 볼까요? 반대로 어떤 산업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까요? 금속 비중이 낮은 전자제품일까요? 아니면 철강을 많이 쓰는 산업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시작하면 산업의 방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은 철강과 알루미늄의 가치만 기준으로 관세를 계산합니다. 금속 가격만 놓고 세금을 매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제품 전체 수입 비용을 기준으로 관세를 적용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건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같은 금속이 들어간 제품이라도 전체 가격이 비싸면 관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가 제품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질문이 나옵니다. 고가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가격을 낮추려고 할까요? 아니면 생산 구조를 바꾸려고 할까요? 아니면 다른 소재를 찾기 시작할까요? 하나의 기준이 바뀌면 기업의 선택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선택이 모이면 산업의 흐름이 바뀝니다. 이 정책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가장 먼저 체감되는 곳은 소비재 시장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동차, 가전, 건설 장비 같은 제품들은 대부분 철강과 알루미늄을 사용합니다. 관세 구조가 바뀌면 제조 원가도 바뀝니다. 제조 원가가 바뀌면 가격도 바뀝니다. 그럼 다시 질문입니다. 가격은 내려갈까요? 아니면 그대로일까요? 기업들은 관세가 줄어들면 정말 가격을 낮출까요? 아니면 그만큼 이익을 더 가져갈까요?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기업이 가격을 낮추면 소비자는 바로 체감합니다. 하지만 기업이 이익으로 남기면 주가가 반응합니다. 결국 소비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구조가 됩니다. 아주 작은 정책 변화가 결국 지갑까지 이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업들은 언제나 비용을 줄일 방법을 찾습니다. 관세 구조가 바뀌면 그 방향도 달라집니다. 금속 사용을 줄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소재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생산 기지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나옵니다. 가장 빠르게 대응하는 기업은 어디일까요? 글로벌 기업일까요? 대기업일까요? 아니면 기술력이 있는 기업일까요? 금속 비중이 낮은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유리할까요? 아니면
가격 경쟁력이 강한 기업이 유리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핵심입니다. 정책 하나가 기업 전략을 바꾸고 그 전략이 결국 시장의 방향을 바꿉니다. 이 소식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한 세금 변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관세 기준이 바뀌면 보호받는 산업도 바뀔 수 있습니다. 철강 기업들은 긴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완성품을 만드는 기업들은 숨통이 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이 변화를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관심이 클까요? 왜 이렇게 빨리 반응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시장은 항상 먼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변화가 확정되기 전부터 기대감으로 움직입니다. 기대감만으로도 주가는 움직입니다. 이 흐름을 먼저 읽는 사람이 결국 앞서가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포함 여부가 아니라 함량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는 점, 금속 가격이 아니라 전체 제품 가격 기준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영향이 소비재까지 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산업 구조, 가격 전략, 기업 수익까지 전부 연결됩니다.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입니다.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부담을 떠안게 될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 변화 속에서 가장 먼저 반응할 기업은 어디일까요? 이 질문의 답이 앞으로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